자, 이번에는 정렬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 살펴보는데 결국은 이번 장에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하다. 아, 그러고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정렬 알고리즘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크게 두 종류예요. 2차 시간이 필요한 것과 의사소용 시간이 필요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 의사소용 시간 이상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간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에는 삽입, 선택, 버블 이런 것들이 있고, 의사선형에는 합병 정렬, 빠른 정렬, 힙 정렬 등이 있어요. 제 자료구조 수업을 들은 분들은 힙 정렬은 그때 배웠을 거고, 나머지도 뭐 다른 언어 수업에 이런 데서 좀 봤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합병 정렬은 이번 챕터에서 좀 살펴볼 거고, 빠른 정렬은 이제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 뭐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선택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은 N개를 살펴봐서 그 N개 중에 가장 작은 거를 그걸 위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반복이 끝나면 몇 개가 정렬돼? 하나가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그 정렬된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나머지에서 제일 작은 거 찾고 또 나머지 작은 거 찾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 요 비용하고 요 비용을 좀 생각하지 맙시다. 요 비용하고 요 수업하는 비용 빼고 나머지를 보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바깥 포르프는 n-1번 반복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들을 보면 첫 번째 반복에서 n-1번, 그 다음에 n-2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럼 총 요만큼 반복이 돼요. 이 비용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늘 고정적인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든 정렬이 안 되어 있든 어떻게 되어 있든 거꾸로 정렬되어 있든 상관없이 늘 고정적으로 이만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항상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이 민록이 바뀌는 경우 이 수업하는 것의 횟수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번만 수업해서 되는 경우 있고 한 번도 수업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다 정렬되어 있으면 한 번도 수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언제일까? 가장 많이 수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언제 수업이 일어날까? 몇 번이 일어날까? 7번 일어나겠죠. 8개 있으면 7번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경우이고, 언제 그런 경우가 생기냐? 보통은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 볼 때 최선의 경우는 보통 정렬되어 있을 때고, 최악의 경우는 보통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얘는 이 거꾸로 정렬되어 있으면 반번 1과 8 바꾸고 7, 2 바꾸고 4번 바꾸면은 정렬이 돼버려요. 오히려 이런 애나 뭐 이런 사인 그래프가 된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이 아까 말한 수업을 n-1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이제 최악의 경우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가 더 최악인지. 어쨌든 뭐 최악이든 적게 와든 결국은 이만큼 반복을 늘 하기 때문에 n제곱 비용이 들어가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더 적게 들 때가 있고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있고요. 이게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 만들어라. 잘 머릿속에 안 떠올라. 그러면 이거는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삽입 정렬. 아까 선택 정렬은 하나씩 원래 가야 될 위치에다 갖다 놔요. 근데 얘는 그 정렬되는 구간을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원래 이 4가 이 위치는 아닌데 요 처음에는 5라고 하는 애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5가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 5 하면 두 개가 정렬되어 있는 거고 1, 4, 5면 여기까지는 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정렬되어 있는 구간을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두 개의 구간을 놓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얘가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정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면 얘 둘이, 얘가 더 작으니까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1, 4, 5가 정렬되어 있고, 8은 갈 필요가 없고, 7은 이제 앞으로 하나만 가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실제 정렬이 된 상태에서는 ON이면 끝나요. 바로 앞에 거비가 나보다 작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작네? 할 필요 없어요. ON. 근데 ON의, 최선의 경우에 ON에 끝나는 경우가 그 성능을 보여주는 정렬 알고리즘이 거의 없어요. 이 삽입 정렬 빼고는. 그래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써요. 뭐 팀 소트, 뭐 무슨 인트로 소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기가 작을 땐 뭘 쓰냐면은 삽입 정렬을 써요. 크기가 큰 거는 뭐 합병 정렬을 쓰는데 크기가 작은 거는 삽입 정렬. 그래서 줄여 나가면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뭘 이용해서 정렬해요? 삽입 정렬 이용해서 정렬.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삽입 정렬은 요 이렇게 구간들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어쨌든 반복되는 횟수는 처음에는 한 번, 처음에 최악의 경우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반복하는 횟수는 요만큼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에는 n-1번 반복하면 끝나요. 그래서 삽입 정렬이고.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조금 아이디어는 심플한데 약간은 알고리즘을 뭔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거 안 쓸 것 같은 그런 알고리즘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쭉 앞으로 가면서 위치를 바꿔요. 근데 이 위치를 바꾸면은 좀 더 빠르게 정렬된 위치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 번 바꾸면. 그러니까 3을 6이랑 비교했더니 3이 6보다는 작아. 그럼 3을 앞으로 가요. 그럼 3하고 2를 비교해요. 그럼 2가 또 작으니까 3은 있고 2를 갖고 또 앞으로 가요. 2와 7 비교했더니 2, 2와 8 했더니 2, 2와 1이니까 1이 또 작으니까 또 2.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한 번 반복이 끝나면 아까 선택 종류 마찬가지로 1은 그 자리로 가요. 근데 나머지는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빠르게 정렬된 위치로 갈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이동들이 있는 거죠. 원래는 빠르게 간다 그러면 맞는 위치로 한 번만 옮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얘는 수시로 막 바꾸는 거예요. 작다 그러면 수시로 막 바꾸니까 그 수시로 바꾸는 것들 때문에 얘는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기 종료하려고 막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성능을 좋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버블 정렬도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치를 바꿔주면은 더 빠르게 정렬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바꾸는 게 불필요한 바꿈이 될 수가 있죠. 적게 바꿔서도 원래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얘도 이제 n제곱 알고리즘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2차 시간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뽑으라 그러면 요 세 개. 선택, 삽입,
법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게 삽입정렬. 왜냐하면 삽입정렬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ON에 그 정렬되어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끝나요. 그래서 삽입정렬을 우리가 혼합정렬 알고리즘 같은 데서 작은 구간을 정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합병 정렬은 이제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에 이제 3장에서 살펴볼 설계 기법이 뭐냐면은 분할 정복 기법이에요. 분할 정복 기법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가지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결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할 정복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구현하냐면 재기적으로 구현합니다. 원래 큰 문제를 작은 문제 또 작은 문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작은 문제를 계속 내려가 가지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이제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반을 정렬하고 또 반을 정렬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정렬되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는 리커시브하게 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5, 4, 1, 8로 나눠지겠고 그러면 얘네들 정리해서 4, 5, 1, 8 해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는 내려갈 때 아예 하나까지 나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 짤 때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어디까지 갈 건가. 중단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죠. 크기가 2까지만 가자. 그럼 그렇게 짤 수가 있죠. 크기가 1까지만 가자. 그럼 또 그렇게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오히려 계속 쪼개는 게 불필요한 쪼개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현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내려가는데 이런 분할 정보 알고리즘은 카노키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대표적인 분할 정보 알고리즘 반 쪼개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반 쪼개면은 여기서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만큼 내려갈까? 8, 4, 2, 1 이렇게 반씩 줄어들어서 내려가잖아요. 1, 그 다음에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로그 n 번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 호출의 깊이는 로그 n이에요. 로그 n. 그런데 깊이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로그 n이. 그래서 이 우리가 분할 정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끝까지 이런 쪼개는 거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반씩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로그 n이면 끝에 도달하니까 빠르게 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의 성능을 되게 좌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넌 리커시브한 부분.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얘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비싸면은 쪼개서 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합병 정렬은 이 두 개를 결합하는데 어떤 비용으로 할 수 있냐? 선형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형 비용. ON에. 8개면 그 8에 비례한 비용으로 얘를 그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merge 한다 그러죠. merge. 그러면 이 합병하는 방법은 양쪽이 이제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 뭐하고 뭐를 비교하겠어요? 두 개의 가장 작은 것들을 비교해서 작은 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1과 2를 비교해서 작은 게 뭐야? 1이니까 1이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죠. 포인터를. 그럼 4와 2를 비교해요. 그럼 뭐가 내려와야 돼? 2가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3과 4를 비교해서 3이 여기까지만 했네. 3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4와 6을 비교하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합병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정렬을 알고리즘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똑같은 크기의 A와 B.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가 아닐 수 있어요.
7개면 4, 3, 뭐 3, 4. 나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알고리즘에 따라 좀 다른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이제 L이 그 반쪽에보다 작을 때까지 and R도 반쪽보다 작을 때까지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초과되면 끝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고 내리다 보면 이제 한쪽이 다 끝날 수 있어요. L이 다 끝날 수도 있고 R이 끝날 수 있는데 L과 R 중에 한쪽이 끝났는데 나머지 안 끝났어. 그럼 안 끝난 건 어떻게 하면 돼? 쭉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쨌든 이 애들을 한 번씩 내리게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N에 비례하겠지. 그래서 ON이 되는 겁니다. ON. 그래서 막 따져보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막 뭐 6n 플러스 3, 뭐 7n 플러스 3, 뭐 5n 플러스 3, 뭐 이렇게 실제 연산수를 계산하면 막 되는데 결국에는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n에 비례. 이걸 한번 이제 언어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뭐 플러스 하는 대입 비용, 비교하는 비용, 포문에 소요되는 비용, 나머지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제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6n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얘를 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요? 9n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6n 3 플러스 3은 9n보다는 작겠죠. 이 플러스 3 있는 게 오히려 분석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빅5는 대략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나쁘게 분석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n, 6n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만큼 비용이 전체적으로 드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재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재기 호출 트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8 호출했다가 그 다음에 4짜리 호출하고 2짜리 호출하고 뭐 구현에 따라서 1짜리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치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2의 거듭제곱일 때는 요 형태로 되겠죠. 뭐 2의 거듭제곱 안 해도 이쪽에 4, 3 뭐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형태를 놓고 한번 보면은 이 재기함수에서의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요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5완이다. 여기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요. 5완이다. 그러면 이 재기함수의 비용은 뭐에 어떻게 좌우돼요? 여기 있는 노드수에 좌우되죠. 여기 있는 노드수는 이제 이 높이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뭐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지수 정도 필요해요. 이 개수들을 따지면.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각 레벨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는 재기트리의 깊이가 로그 2n 플러스 1이에요. 뭐 로그 n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플러스 1, 뭐 정확하게 되는데 하여튼 요 비용이 들어요. 요 비용이 들고 이제 요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요 크기, 여기서 사용하는 크기에 이제 뭐 우리가 분석했더니 요 비용이 드는 거죠. 요 합병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6n 뭐 9n이든 6n이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있냐? 요 각각 레벨마다 여기에는 J가 이제 레벨이면 여기가 레벨이 뭐 보통 1이라고도 하는데 0이라고 놉시다. 0레벨, 1레벨, 2레벨, 4레벨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는 노드가 하나, 여기는 노드가 둘, 여기가 노드가 4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의 제곱계가 있는 거예요. 각 레벨마다. 그리고 비용은 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6 곱하기 이제
n 로그 n 뭐야? 아, 잠깐만. 아, 요 n. 그러니까 6n이라고 놓고 9n이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6n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6n이라면 여기서의 크기가 n의 2j 나눈 거예요. 8, 4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빼면은 결국은 요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6n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크고 큰데 이제 개수가 하나만 있는 거고요. 얘는 크기가 반으로 줄었는데 개수가 2개고. 얘는 크기가 4개로 줄었는데 개수가 4개 되니까 결국 얘는 분석해 봤더니 각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개수는 는데 크기는 줄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각 레벨의 이제 개수가 6, 각 레벨 비용이 6n이면 전체 비용이 트리 깊이가 로그 n 플러스 1이면 전체 비용은 6n 로그 n 플러스 6n이 되는 거고 n 로그 n, n이면 n 로그 n이 더 큰 거니까 비고에서는 이제 n 로그 n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재기함수에서 성능 분석할 때는 재기호출 트리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재기호출 트리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이처럼 만약에 레벨별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높이 곱하기 그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만약 각 노드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O1이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 노드의 개수가 되는 거죠. 노드의 개수가 되면 아마 지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만큼 많으니까 노드의 개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병 정렬의 비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4장 정도 가면은 도사정리라는 게 있어서 기계적으로 또 재기함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기함수를 분석할 수 있냐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겠고 보통은 얘처럼 이제 트리가 이렇게 완벽 이진 트리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 분석할 때는 또 얘가 그냥 있다, 없는데 있다는 것처럼 놓고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 비교라는 건 얘보다 같거나 좋다는 거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그 완벽한 이진 트리가 아니어도 이제 완벽한 이진 트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정확한 분석은 아니어도 우리가 필요로 한 대략 짐작적인 분석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을 설명해 드릴 건데 비교 분석의 원리는 최악의 경우의 분석이다. 우리가 최선 평균도 있을 수 있는데 최선은 별로 비교할 때 의미가 없고 평균하면 좋을 텐데 평균은 복잡하고 또 어차피 그 계산해봤자 최악과 평균이 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하겠고 큰 그림 분석이다. 그래서 큰 그림 분석은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장 그 분석을 했을 때 가장 그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애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게 되면 이제 정근적인 분석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만 의미가 있고요. 입력 크기가 작으면 이 생략된 것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비교가 나쁜 애가 더 좋은 성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다 지우고 대략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근데 입력 크기가 매우 크다. 10의 9승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별로 좌우가 안 되고 얘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지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워도 되는 이유는 정근적인 분석이고, 보통은 이런 6N과 6인지 9인지 막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현하냐, 어떤 언어를 놓고 분석하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 분석은 최악의 경우 분석, 큰 그림 분석, 그 큰 그림 분석 때문에 이제 정근적인 분석이 되겠다. 언제만 의미가 있어요? 입력 크기가 클 경우. 근데 하나를 분석했더니 얘도 n제곱이고 얘도 n제곱이야. 그러면 둘이 같은 거네 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좋은 애를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그 생략된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략된 거를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닌데, 만약 하나는 n3 중에 하나는 n제곱이야. 그럼 생략된 거는 무시해도 돼요. 입력이 클 때에는. 근데 얘도 n제곱이고 얘도 n제곱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n제곱하고 3n제곱하면 3n제곱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략하더라도 만약 결과적으로 같은 수준의 비고이면은 생략된 애들을 봐야 된다. 얼마나 생략했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삽입정렬은 보통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2분제 n제곱이고 얘는 저렇게 되는데,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이 삽입정렬이 더 우수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n이 커지면은 월등히 이제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근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입력 크기가 작으면 오히려 그 시간 복잡도가 낮은 애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가 실제 입력 크기가 작으면 다 1초 이내에 끝나겠죠. 그럼 사람이 못 느껴요. 얘가 빠른 건지 얘가 빠른 건지 못 느껴요. 근데 입력이 큰데 하나는 뭐 1분 좀 넘어서 끝나고 하나는 5분 걸려. 그러면 사람도 느끼죠. 이게 더 느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비고 분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클 때만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빠른 알고리즘이라는 건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력 크기에 따라 느리게 증가하는, 즉 입력 크기에 따라서 변화가 적은 그런 애가 더 우수한 애들이고요. 즉 이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애들인 거죠. 아래에 있는 애들이 우수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얘는 커지고 커질수록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은 우리가 항상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처음 보면은 선형에 해결할 수 있는지, 입력 크기에 비례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입력 크기 자체가 선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부분도 저 정확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행렬 곱셈. 행렬은 입력 크기가 어떻게 돼요? n by n 행렬이면 n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력 크기가 n제곱이면 n제곱 나오면 좋은 거예요. n제곱인데 n이 나온다. 그건 n제곱에 있는 모든 요소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입력 크기를 n제곱이면 이제 n제곱에 필요한 거죠. 그럼 n제곱이면 5n 아닌가? 선형 아니야? 입력 크기에 비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n제곱이라고 부르잖아요. 행렬, 곱셈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입력들은 이제 n개를 입력받으니까. 근데 걔는 입력 크기가 n제곱일 거고 성능이 n제곱이면 그냥 5n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입력 크기가 n제곱이고 성능은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할 때가 있고, 조금 그 비고를 대략 짐작적으로 한번 분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항상 알고리즘을 볼 때 뭐만 보면 돼요? 이제 재기 알고리즘 복잡한데 재기 알고리즘이 아닌 것들은 뭐만 보면 돼? 반복문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반복문을. 얘는 첫 번째 얘는 반복문이 몇 개? 하나죠. 하나고 몇 번 반복돼요? n번 반복되니까 얘는 ON이 되겠죠. 얘는 반복문이 두 개야. 근데 얘도 ON, 얘도 ON이죠. 그럼 비고는 뭐야? ON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있어도 결국은 ON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N개 있다. 그럼 ON 아니죠. 이 개수가 N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필요한 개수가 N에 무관하게 개수가 있다 그래도 그럼 ON인데 이 N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분지 N개가 필요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ON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은 우리가 그냥 비고로 놓고 보려면 이렇게 바꾼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n을 하나를 놓고 봐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는 일은. 그래서 그리고 얘는 입력이 n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n개의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 두 개 들어와요. 그럼 입력 크기가 2n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좀 아파요.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입력 크기가 2K라고 놓고 봅시다. 이제 여기가 N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N으로 최종적으로 표시하잖아요. 비고를. 그러면 그게 헷갈리니까 K개 정수 구성된 배열 두 개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포르프에서 K번, 두 번째 포르프 K번이니까 2K죠. 뭐 2K면 K인데 2K로 놓고 2K가 N이면 N 실제 입력 크기 N은 2K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었으면은 K는 2분의 N이 되겠고 2K니까 이렇게 놓으면 5N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볼 때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얘와 얘는 입력 크기가 좀 다른 건데 분석을 뭔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 근데 한번 정확하게 해봐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N개, 얘는 2N개인데 입력이 들어온 게. 그 다음에 아까까지는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얘는 무조건 1부터 N, 1부터 N이니까 N제곱 무조건 반복이 되죠. 최악의 경우. 중간에 안 끝난다 그러면 항상 최악의 경우 보니까 N제곱입니다. N제곱. 얘도 입력이 배열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와요. 두 개가 들어와도 비슷하게 분석해도 결국은 나오는 건 5n제곱이 되는 거예요. n이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애는 이제 매번 달라지죠. 정확하게 n제곱은 아니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n-1 더하기 n-2 쭉 더해봤자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풀면 뭐 2분의 n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반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거의 기본적으로는 n제곱이에요. 하나만 돼 있으면 n.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n제곱. 세 개가 중첩되면 n3승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무조건 그냥 보고 이거 이중 포르프구나. 그럼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중 포르프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0 to 2니까 세 번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비용이 3n이에요. 그럼 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n과 비례되는 게 아니라 늘 뭐만 해요. 일정한 횟수로만 반복하죠. 그러면 이중 포르프로 되어 있어도 얘는 n제곱이 아닌 거죠. 이런 알고리즘도 좀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빠른 정리할 때 이제 나오는 좀 파트인데 n개의 정수로 구성된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정수 k가 주어져요. 근데
K보다 작은 애들은 앞으로 옮기고 K보다 큰 애는 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에 인덱스를 S라고 놓고 뒤에 인덱스를 2로 놓으면 1N을 세팅해 놔요. 그래서 요 반복문은 S가 2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화일문 안에 화일문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냥 대략 짐작하면은 N제곱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제곱이 아니에요. 왜냐? 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S가 2보다 작을 때 S를 전진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앞에서 가는데 원래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K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야 되죠. K보다 작은 애들을 만나면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S값이. 그 다음에 얘는 뭘 하냐면 2를 뒤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어떤 애들만 건너서 내려오냐면 그러니까 K보다 큰 애들이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S가 갖고 이렇게 2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그럼 여기서 멈췄어. 그럼 얘는 K보다 큰 애야, 작은 애야? 요 애는 K보다 큰 애죠. K보다 작은 애면 S가 전진했고. 왜? 이쪽에는 K보다 같거나 작은 애들이 와야 되겠고, 이쪽에는 K보다 큰 애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얘네들은 다 K보다 크겠죠. 요 애는 K와 같거나 작은 애입니다. K보다 작거나 작은 애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래? 요 두 개를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루프에서는 S가 또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있는 요소를 몇 번 봅니까? 어떤 특정한 요 N개의 배열에 있는 요소를 몇 번만 봐? 한 번만 보죠. S가 보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이쪽 애들은 E가 보고 건너뛰거나 일로 옮기죠. 그러니까 각 애를 최대 한 번만 봐요. 항상 한 번만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도 결국 이거의 비용은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분석할 때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중 반복문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N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좀 자세히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N제곱이지만 여기에 있는 얘와 얘는 N제곱은 아닌 거죠. 둘 다 ON이에요. ON. 그래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비구를 우리가 대략 짐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몇 번 반복을 하는지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반복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n제곱인지 n3승인지 n인지 알 수가 있고요. 반씩 줄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로그 n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